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달빛 고개라는 장소가 있었다. 이곳은 한밤중에 달빛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마치 은빛으로 길을 덮는 듯한 풍경을 자랑하곤 했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곳을 피하라는 경고가 전해져 내려왔다. 이유는 다양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달빛 여인에 관한 이야기였다. 때는 몇 세기 전 이 마을에는 예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이었다. 수연은 그 지역 귀지의 딸이었지만 사랑에 빠진 남자는 가난한 농부였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고 결국 수연은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억지로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수연은 마치 달빛에 홀린 사람처럼 매일 밤 달빛 고개를 맴돌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애처롭게 여겼지만 누구도 그녀를 도와줄 수는 없었다. 어느 설레는 봄밤 수연은 갑작스레 사라졌다. 아무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고 소문은 쉴 새 없이 불길하게 퍼져나갔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마부가 한밤중에 달빛 고개를 지나던 중 길가에 가지런히 누운 그녀의 하얀 저고리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없었다. 그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밤이면 달빛 고개에 가지 않게 되었다. 심지어 용감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조차도 한밤중에 고개를 피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수연은 전설로 남았고 달빛과 함께 그녀의 이름은 점점 잊혀갔다. 그런데 얼마 전 한 도시 청년이 마을에 여행을 왔다.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쳐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자 했던 그에게 달빛 고개의 이야기는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는 장난기 어린 마음에 새벽에 달빛 고개를 오르기로 결심했다. 달빛이 고요히 주변을 감싸고 사위가 조용히 잠든 그때 그는 고개에 도착했다. 고개 정상에 이르자 그는 문득 싸한 기운을 느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딘가 그를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비웃듯 말갛게 빛나는 달빛이 왜 그리도 을씨년스럽게 느껴졌는지 그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그의 눈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니는 옷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한 여인의 형상이었다.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발자국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모습은 점차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얼굴이 보일 때쯤 청년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달빛 고개에서 쓰러진 청년을 발견했다. 그가 살아있긴 했으나 정신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마치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 듯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심오한 공포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이를 지켜본 마을의 한 노인이 속삭이듯 말했다. 달빛 여인이 돌아왔구먼. 청년은 얼마 후 회복했으나 그날 밤의 기억은 영원히 잃어버렸다. 다만 그는 다시는 달빛 고개를 가지 않겠노라 다짐했을 뿐이다. 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길을 피하기 시작했고 달빛 고개는 점점 더 깊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달빛 여인의 이야기는 다시금 이 마을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밤이면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를 올린다. 그 여인이 진정한 안식을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달빛 고개를 찾는 이들에게 경고의 일환으로 전해진다. 그러니 당신도 혹시 그 고개를 오르게 된다면 그 여인의 슬픈 눈을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짙은 달빛 아래에서 들리는 그녀의 속삭임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평범한 대학생 민수는 기말고사를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고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는 시험 걱정에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했고 민수 외에는 몇몇 학생들만이 소리 없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도서관은 이상할 정도로 춥게 느껴졌습니다. 에어컨은 꺼져 있었지만 차가운 기운이 민수의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군데군데 오래된 책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지만 몇몇 구역에서는 이상한 곰팡이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기묘한 불안감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가 되자 민수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화장실에 가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의 화장실은 한적한 복도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복도 양옆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사진 속 인물들의 시선이 민수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가며 민수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아무도 없는 빈 복도만이 펼쳐질 뿐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하자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특유의 습기 찬 공기가 폐를 압박하는 듯 했지만 그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세면대 앞 거울 속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헛웃음을 짓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칸의 화장실 문이 살짝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는 토끼 눈이 든 채 그곳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화장실의 문을 손끝으로 밀어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문을 흔들었을 뿐이라고 자신을 안심시키고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뒤의 시선이 꽂히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자리에 돌아온 민수는 그 사건을 잊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그의 어깨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민수는 놀라 뒤돌아봤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차가운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랐습니다. 도서관에는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안감이 극에 달해가는 가운데 그는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책을 챙겨 급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는 중 뒤에서 뚜벅뚜벅 발소리가 자신과 같은 속도로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걸음을 멈췄고 발소리도 멈췄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그는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뒤따라오던 발소리가 점점 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두려움에 휩싸여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도서관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거의 울부짖을 듯한 간절함으로 출구의 문을 밀쳤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야 그 소리도 멈추었습니다. 도서관 밖으로 나와 숨을 돌린 순간 민수는 다시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서관은 여전히 조용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앞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겨우 몸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지 않았고 혼자 있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지만 친구들은 단순히 피곤한 나머지 헛것을 본 것이라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그날 이후로도 가끔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졸업 앨범을 정리하던 중 민수는 도서관 복도에서 보았던 흑백 사진 속 인물이 오래전 그 도서관에서 실종된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서야 끔찍한 소름이 다시금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날 밤 도서관에서 느꼈던 정체 모를 존재가 누구였는지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어 혼자 살게 되었다. 회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를 겨우 구할 수 있었다. 아파트는 꽤 낡았지만 큰 창문에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이 마음에 들었다. 첫날 이삿짐을 정리하느라 바빴던 나는 아파트 주변을 제대로 둘러볼 겨를이 없었다. 첫 주말 아파트 단지 근처를 산책하며 동네를 익히기로 했다. 걷다 보니 아파트 단지 북쪽 끝에 이르렀고 그곳에는 막다른 골목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곳은 평소 인기가 없었는지 고요한 분위기였다. 막다른 골목 끝에 오래된 놀이기구와 잡초로 뒤덮인 자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다가가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거대한 나무 한 그루 아래에는 낡고 부서진 그네가 있었다. 다가가서 보니 그 그네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칼로 새겨져 있었다. 이름은 서연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벽에 긁힌 자국과 낙서들이 무수히 많았다. 마치 누군가의 절박한 메시지인 것 같았지만 오래되어 알아볼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난 후 나는 일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불현듯 그 공원이 떠올랐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것 같아 다시 그곳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어둠이 내린 밤이었다. 그네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바람이 불지 않던 밤이라 더욱 소름이 돋았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네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에 홀린 듯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나는 그 자리를 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 공원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결심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놀랍게도 그곳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10년 전 서연이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그 공원에서 실종되었다는 기사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 그네에서 목격되었고 이후로 그녀의 행방은 묘연하다고 했다. 경찰은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이후로 나는 그 공원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 공원에 서 있는 어린 소녀가 나를 가만히 바라보는데 그녀의 표정이 너무도 슬퍼 보였다. 조만간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서연이라는 소녀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후로 몇 차례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나는 공원의 그네를 떠올리게 되었다. 이사를 간 지 오래된 지금도 그 그네에 홀로 앉아있던 어린 소녀의 모습이 내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는다. 그녀는 여전히 그 공원에 묶여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도 가끔 그녀의 이름을 불러본다. 서연이가 어디선가 편안히 쉴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친다.